로이드는 쿨란이라는 신비로운 마을 출신의 버릇없는 꼬맹이인데 그 마을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지막 던전 근처에 위치해 있어 고향에서는 토끼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약골이라. 숲에서 작은 생물들에게 늘 얻어맞고 다녀. 조금 자란 후 그는 왕국의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하고 궁궐이 있는 신병훈련 마을로 향해. 거기서 그는 동쪽 마녀로 알려진 말이라는 미녀를 만나게 돼. 불행히도 그녀는 엄청난 허세를 부리고 마치 대단한 척하며 옛날부터 마녀들이 소원을 들어줬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 절박한 영혼들이지만 항상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그녀는 로이드에게 그의 소원과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어린 소녀는 순진하게 군인이 되려고 여기에 왔고 잠시 그녀와 함께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마리는 그의 어리숙한 얼굴을 보고 여관이라도 찾아가라고 말하며 그를 내쫓습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수정구슬을 꺼내 자신이 쿤난 출신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즉시 수정구슬 앞에 절하고 젊고 미천한 할머니가 나타나 마을의 수장 알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알카가 마리의 마법 스승이었고 어린 로이드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가 언젠가 전설적인 리즐로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마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입니다. 리즈크래프트를 가르쳐 리저드로 만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며 질문하려 하지만 알카는 녹음이라고 말하고 마리는 알카를 미친 작은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알카는 농담이었다며 마리를 겁쟁이 취급하며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던 마리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수정구를 찬장에 넣은 뒤 로이드를 뒤쪽 방에 보내 혼자 있게 합니다. 그가 노예야. 그녀는 로이드가 사실은 그 작은 괴물을 아는 사람치고는 정말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해. 작은 괴물을. 하지만 알카는 옷장에서 나와 순간이동 마법을 썼다고 말하고 자신의 로이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마리에게 평생 닉롤당하는 저주를 내렸다고 말해. 마리는 용서를 구하고 알카는 저주를 바꿔서 그녀가 평생 작은 요정들을 계속해서 잡게 만들어. 그 후 알카는 순간이동으로 사라지고 마리의 비참한 삶이 시작되는데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신의 드레스에 걸려 넘어져 얼굴부터 땅에 떨어져. 그리고 얼굴부터 땅에 떨어져. 그 후 그녀는 옷을 조금 찢고 그 저주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달콤한 냄새에 깨어 눈을 뜨니 새로 얻은 소년 노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그것을 식탁에 가져다 놓고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한 후 그들은 그의 평생 군인이 되고 처녀로 남고자 하는 집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약한 소년이라며 어떤 여자아이도 사귈 수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형처럼 전설적인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형은 마치 아시아의 부모님이 자식을 비교할 때 꺼내는 사촌과 같습니다. 그러자 마리는 그에게 입학시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고 그는 마법에 대한 필기시험, 전투시험, 그리고 면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가 그 중에서 전투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그걸 알고 있고 체력이 자신의 가장 약한 능력치라며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엿새가 걸렸다고 말합니다. 6날 마리는 아자미 왕국에서 쿨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라 기차로 엿새 만에 도착한 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자미 왕국에서 여기까지 기차로 엿새 만에 온 건 그리 나쁘지 않아요. 로이드는 기차를 타고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고긴스처럼 그냥 달렸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는 당황하며 그의 체력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로이드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리였대요.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산을 넘고 학교 갈 때 사자랑 싸우던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어요. 마리는 그에게 오는 길에 괴물을 만났냐고 물었고 그는 만나지 않았지만 큰 벌레와 불을 뿜는 도마뱀 같은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마리는 그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마리는 알카가 또 다른 괴물을 보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로이드는 손수건을 건네주며 얼굴을 닦게 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리는 자신의 피부가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그저 천에 고대 룬을 새겼더니 간단한 마법 효과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는 이 아이가 고대 룬
모든 종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해마법을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베테랑 마녀로서 그것을 익히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녀가 미쳐 날뛰는 동안 로이드는 계속해서 순진하게 열등감에 빠져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마법은 비를 부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마리는 내일부터 마법 대신 일반적인 상식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아침 식사 후 로이드는 밖으로 나가 도시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알아챕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국가 창건 기념 축제가 다가오고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과 왕국에 잠입하려는 스파이들, 몰래 괴물을 들여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마치 그럴 것처럼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벨트 공주라는 소녀는 자신이 귀족의 수치라고 말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한편 벨트 공주라는 소녀는 자신에게 귀족의 수치라고 말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귀족의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놀랍게도 거대한 메뚜기 괴물을 만난다. 괴물은 그녀를 날려버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려는 찰나 로이드가 위에서 뛰어내려 곤충을 바닥에 내리친다. 그 후 그는 그것을 집어 다른 세계로 데려가 도시에 벌레가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녀를 일으켜 세우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준다. 그 후 그는 손수건으로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고 그녀의 이름 셀렌을 알아낸 후 떠난다. 그녀의 이름 셀렌을 알아낸 후 떠난다. 그를 만난 후 셀렌은 방으로 돌아가 방금 만난 소년에게 반한다. 방금 만난 소년에게 반한다. 화장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허리에 두른 벨트를 바라봅니다. 머리에 벨트를 착용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게도 벨트를 머리에 착용했고 그것은 알고 보니 마인크래프트의 속박 저주였습니다. 고귀한 사제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언젠가는 힘이 이 저주를 없앨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벨트를 잡아당깁니다. 놀랍게도 벨트가 쉽게 풀리고 아마도 전에 만났던 귀여운 소년 덕분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즉시 반합니다. 마침내 입학 시험 날이 오고 모두 광장에 모여 군사학교에 입교합니다. 강사들은 벨트 왕자들, 한팔 용병, 네호, 어떤 귀족의 장남인 알란 같은 유명 인사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 와중에 공주마저 실종되었으니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유망한 학생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네오는 로이드 옆에 앉아서 바지를 지릴 지경입니다. 마지막 던전 몬스터에게서 거리를 두라는 본능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로이드가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네오는 놀라서 전투 자세를 취합니다. 한편 네오는 로이드 옆에 앉아 있다가 급히 소변이 마려워하려고 한다. 감각이 계속 그녀에게 이 마지막 던전 몬스터와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때 로이드가 그녀에게 말을 걸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서 싸움에 뛰어든다. 자세. 그는 그녀를 겁먹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때 그녀가 벽에 밀려요. 그리고 그녀가 트럭에 치였는지 궁금해하지만 알고 보니 다만 셀린뿐이다. 로이드에게 심하게 들이대다가 네오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다. 자기야. 곧 시험이 시작되고 모두 금속 더미 앞에 줄을 서서 원하는 무기로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네오는 강사에게 다가가 자신이 어떤 괴물을 스카우트했는지 묻습니다. 로이드를 가리키며 강사는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무작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이드가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모두가 함께 그를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맞서 싸우기로 한다면 말이죠. 곧 그의 차례가 오고 그는 전투 시험을 위해 나섭니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나오고 알카가 들어와 앉습니다. 마리는 그가 합격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로이드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대 구세주들이 마지막 던전 쿤남밖에 정착하여 만든 마을 출신이니까요. 한편 로이드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콜린 교관이 신입생들의 출석을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 게시판에 로이드의 이름이 없자 셀린, 네호, 멜핀 교관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로이드가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쳐버립니다. 소녀들은 멜핀에게 답을 구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며 나중에 심사관에게 그 일에 대해 묻습니다. 한편 콜린은 학생들에게 왕국의 외교 정책과 이웃 나라인 주 제국과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공주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공주를 찾아 돌려보내는 사람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자신의 실패에 낙담하여 맥없이 마리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무심코 메뚜기 괴물들을 던져버리고 식당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읽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 광고를 봅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들어가자마자 주인에게 공격을 받는데 그 주인은 전직 왕실 경호원이자 실종된 공주의 호위무사였습니다. 로이드는 군사시험에 낙방해서 너무 속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 크롬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로이드가 자신에게서 정보를 캐내려는 암살자인지 의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로이드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이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낡은 손수건으로 가게를 청소한 후에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낡은 손수건으로 말이죠. 크롬은 그를 가까이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감시하는 게 그런 괴물을 도시에 풀어두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괴물을 도시에 풀어놓는 것보다 말이에요. 아카데미로 돌아와서 셀린과 다른 이들은 로이드의 시험지를 확인했고 결과는 필기시험에 아무렇게나 성과 기호를 그려놨더군요. 감독관은 그걸로 그를 낙제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콜린은 답안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선들이 사실 고대 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로이드가 어떻게 그런 고대 마법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룬이었고 로이드가 어떻게 그런 고대 마법을 알고 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셀린은 공주를 찾겠다고 말했고 그 보상으로 로이드를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로이드는 집으로 돌아와 알카와 마리에게 자신의 실패, 둘 다 그 결과에 충격을 받고 알카는 이제 자신이 이 왕국을 파괴할 때가 되었냐고 묻지만 엘레파이드는 내년에 다시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마리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니 월세도 내겠다고 한다. 그는 알카에게 허락을 구하고 알카는 자기 마을의 귀여운 아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며 허락한다. 귀여운 아이. 그 후 로이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알카는 자신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할 거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마리는 자신이 시간이 충분하다면 언제든 와서 자신을 괴롭혀도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 왕국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알카는 얼마나 심각한지 묻고 마리는 왕이 갑자기 전쟁을 지지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고 그들의 왕국이 곧 제국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국과 말이죠. 알카는 컴벌랜드 마을은 상황이 마왕이나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재앙과 같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전쟁이나 자존심 싸움 같은 건 그녀와는 상관없으니 알아서들 폭파해버리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마리는 5년 동안 여행을 다니며 알카 선생님을 만나 해방의 룬을 배우려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전쟁을 멈추겠다고 말하지만 알카는 그녀에게 로이드를 이 난장판에서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직접 왕국을 땅바닥까지 무너뜨리겠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찬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마을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리고 마리에게 마리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중간급 불운의 저주를 내립니다. 참고로 심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마리는 다음에 알카가 여기에 오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수정구슬을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마리는 수정구슬을 우물에 던진다. 다음에 알카가 여기 오려고 할 때는 다음 날 멜피는 식당 안에서 레오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로이드 모집 중입니다. 로이드는 이곳이 예전에는 꽤 인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북적이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지저분했고 사람들은 값싸고 맛없는 음식을 파는 곳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음식이 나오고 그들은 그것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레오는 주인에 대해 묻고 멜피는 그가 전직 왕실 경호원이었다는 그의 정체에 대해 말해준다. 그리고 레오는 그에게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곳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졌는지 묻는다. 그는 새로운 직원 덕분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때 로이드가 나온다. 둘 다 놀라서 음식을 뿜어낸다. 멜피는 크롬에게 로이드의 진짜 정체에 대해 묻고 크롬은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험에서 그런 괴물을 왜 떨어뜨렸는지 묻는다. 한편
로이드는 쓰레기를 버리러 돌아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마리머리를 봅니다. 골목길 안으로 그는 그녀를 따라가서 학생들 무리로 둘러싸인 광장에 도착한다. 서로 다투고 있는 셀린과 앨런 주위에 앨런은 셀린에게 도전하며 전투용 도끼를 들고 덤벼들지만 셀린의 저주받은 벨트가 스스로 움직이며 앨런의 손에서 도끼를 쳐냅니다. 바로 그때 로이드가 나타나고 셀린은 그에게 반합니다. 콜린과 멜핀도 도착해서 멜핀은 앨런에게 사실인지 묻는다. 그가 거기서 로이드와 싸울 거라고. 진정한 고결한 귀족인 앨런은 로이드와 싸우는 것은 학원 밖 민간인들에게, 하지만 놀랍게도 멜핀은 그에게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소년을 꺾어 기사들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앨런은 이것을 교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로 여기는 반면 콜린은 멜핀이 왜 이러는지 궁금해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가 규율을 지키라고 말했을 텐데 말이죠. 말했을 텐데. 그는 콜린에게 로이드가 전에 이야기했던 고대룬 소년이라고 말하고 둘 다 앨런을 부추겨 그와 싸우게 합니다. 콜린은 멜핀에게 앨런이 괜찮을지 묻고 멜핀은 로이드가 제대로 한 방만 날리지 않으면 그의 내구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에게는 앨런은 이 기회를 준 로이드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얼굴에 첫 번째 타격을 날릴 기회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로이드는 좋다고 말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결국 앨런은 죽을 것 같고 그들은 그의 매장을 준비하지만 바로 그때 그들 주위에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그것은 마리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로이드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녀는 옥상에 착륙하여 로이드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앨런을 나니아로 보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공개적으로 얻어맞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폐를 끼쳐서 사과합니다. 바보 같으면서도 순진한 그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반하고 코피가 터졌다.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같은 악녀에게 속기 쉽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크롬이 길에 도착해서 옥상에 있는 그녀를 본다. 둘 다 내려와 크롬은 로이드를 다시 식당으로 돌려보내고 마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사실은 그들의 왕국에 실종된 공주 마리 공주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녀가 5년 전 실종된 날부터 그는 조용히 지내며 군대를 나왔다. 그녀는 건국절 3일째에 국제회의가 열리고 적들이 반드시 왕을 조종하여 구제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크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며 크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편 학원에서는 멜핀이 신입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있고 콜린은 그에게 왜 그렇게 진지한지 묻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고향에 기근이 들었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구제국이 그들을 공격하여 남은 식량까지 빼앗아갔고 그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구제국이 그들을 공격하여 남은 식량까지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구제국이 그들을 공격하여 남은 약간의 물자까지 빼앗아갔고 그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후에 니오와 셀린은 도시 거리를 걸어가며 니오는 그들이 먼저 공주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로이드를 찾더라도 학원에 입학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정보상 동쪽 마녀 마리에게 가서 실종된 공주에 대해 물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하자 유명한 마녀 대신 로이드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셀린은 즉시 로이드가 그 마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왜 로이드가 마녀와 함께 살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좌절합니다. 셀린은 왜 로이드가 함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바로 우울해졌다. 마녀, 곰마리도 들어오고 손님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그들이 거기에 온 이유를 묻고 그들은 그녀에게 사진 속 소녀에 대한 정보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진 속 소녀에 대한 정보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사진을 보고 그들이 공주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실종된 공주 같은 건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니오는 그녀와 그녀의 외모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셀린은 그녀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왕국에서 마녀로 일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일했다고 말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아마도 왕국이 전쟁 직전인데 판타지 티 파티를 하는 공주인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깨닫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공주임을 밝히지만 사실은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신분이 공주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셀린은 그저 자신이 로이드의 아내인지 혹시나 물어본 것뿐이었어요.
그녀는 아니라고. 로이드는 자신에게 조카뻘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로이드가 손님들을 위한 음료를 가지고 돌아오며 자신도 마리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고, 그녀가 사실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배트우먼이라고 말해요. 마리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의 말에 동의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로 해요. 로이드는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말하지만 마리는 그가 아직 너무 약하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야 한다고, 아직 그녀 옆에서 히어로로 활동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로이드는 슬퍼져서 겁쟁이처럼 방으로 달려가 자신의 나약함에 울었다. 그가 간 후 마리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앉아 로이드가 전설적인 촐람 마을 출신이며 그들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규칙이고 그가 그들을 돕는다면 처벌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멋진 군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이 상황을 처리하고 스스로 왕국을 구하고 왕을 구하고 전쟁을 막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왕을 조종하는 자가 그녀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녀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두 떠난 후 알카는 우물 안으로 순간이동하여 마리에게로 와서 약속을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로이드를 자신이 돌볼 테니 임무를 완수하라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내려가면서 마리에게 또 다른 저주를 내립니다. 10번 중 한 번은 문장 끝에 야옹하고 말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그렇게 건국제가 다가오고 알카는 로이드를 데리고 나가 기분을 풀어주려 합니다. 심지어 그의 초콜릿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말하며 로이드를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실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댓글창에 더러운 생각을 가진 여러분께 말이죠. 그러자 왕국이 갑자기 메뚜기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고 모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은 지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정하고 크롬은 성 안으로 들어가 군대에 재입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군대에 재입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놀투피는 왕 옆에 서서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를 부르겠다고 하지만 크롬은 아직 다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공주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의 조사를 통해 이 전쟁의 배후 인물이 데마시아라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데마시아. 놀투핀이 그를 보며 가린이냐고 묻지만 크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놀투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그렇게 어리석은 왕은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주 제국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네오와 셀린이 마리와 함께 들어와 그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놀랍도록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왕이 뒤돌아서며 얼굴에 악마의 문신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얼굴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어릴 적 놀트핀의 마을에 주 군인들을 보낸 장본인이며 더 큰 증오를 키우기 위해 그랬다고 말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그 후 그는 놀트핀을 벽으로 날려보낸 후 벌레 괴물로 변신시켜 침입자들과 싸우도록 명령합니다. 크롬과 다른 이들은 그를 막고 마리가 타락한 왕을 뒤쫓도록 합니다. 왕좌 방 안에서 마리와 왕은 마법 능력으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왕좌 방 안에서 마리와 왕은 서로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마법 능력으로 마리는 바람 공격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천장을 무너뜨려 막습니다. 그녀 위로 그녀는 잔해를 피한 후 얼려서 왕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 후 그녀는 왕의 에너지 빔에 맞서 불 마법을 사용하고 그것은 얼음을 뚫고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용해 마리는 자신을 위장하고 왕에게 뛰어들어 마법을 풀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지만 저주는 그녀를 멈추게 합니다. 아버지의 친절한 얼굴을 보여주며 그녀를 땅으로 밀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부러뜨리며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악마 군주 아바돈이 그녀를 처치하고 이 왕국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악마 군주라는 말을 듣고 마리는 격분합니다. 그녀는 그가 며칠 전에 말했어야 했다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며칠 전에 그것을 말했어야 했다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마왕이라는 건 이런 일에도 초라한 할머니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는 거고 로이드를 데려와도 문제 없었을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꼬리를 내리고 냅다 도망치고는 로이드나 알카를 만나기를 바라며 그를 쫓아가게 만들어
한편 로이드와 알카는 악마 메뚜기 구제 작업을 마치고 로이드는 마리가 화내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약해도 마리를 도우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엄청 약하다고 알카는 허락하고 그는 성으로 달려가 가는 길에 골목에서 당근 뒤에 숨어있는 앨런을 만나게 되는데 메뚜기 괴물들 로이드는 그에게 강해지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는 평소처럼 메뚜기 괴물을 물리치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성으로 그의 말에 영감을 받은 앨런은 괴물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용해집니다. 동시에 알카는 이것들이 마왕 아바돈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로이드와의 데이트를 망쳤다고 마다라처럼 날뛰며 모두를 박살냅니다. 로이드와의 데이트를 반면 크롬은 인섹트핀과 싸우다 완전히 발리고 맙니다. 바닥에 그 후 그는 네오와 싸워 벽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기절시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셀리는 로이드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인섹트핀에게 다가가 그에게 자신을 마구 공격해서 다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이드가 진정한 영웅이며 어떤 공격이 닿기 직전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조금 얻어맞고 갑옷이 조금 찢어지게 해서 나중에 로이드가 도착했을 때 자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섹트핀이 앞으로 뛰어들어 발톱으로 그녀를 공격하지만 불행히도 댓글란에 열어본 변태 오타쿠들을 위해 그녀의 벨트가 그것을 막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팬서비스. 그 후 인섹트핀은 계속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의 모든 공격은 허리띠에 막힙니다. 허리띠. 네오는 셀린에게 그를 계속 붙잡으라고 말한 뒤 로이드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뛰쳐나가기 전에 마리를 찾아 궁 안으로 들어온 로이드와 마주칩니다. 마리. 그는 모두에게 괜찮냐고 묻고는 시그마 남성답게 셀린을 무시합니다. 그 후 그는 인섹트핀에게 돌아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섹트핀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묻습니다. 군인. 인섹트핀이 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하지만 로이드는 가볍게 쳐내고 바닥에 입맞추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군인이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이 군인이 된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그리고 지금 하는 짓이 그때의 자신과 다르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설득한 후 인섹트핀은 자신의 마을과 평화를 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너무 많이 마셔서 이상한 곤충 옷을 입고 바보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하자 거의 원래대로 돌아갈 뻔했지만 그 어리석은 말을 듣고 다시 화가 나서 다시 곤충으로 변신합니다. 인섹트핀. 그는 그를 공격하지만 로이드는 뒤로 몸을 굽혀 피하고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그만 벽에 부딪히게 만들어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 후 로이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리에 대해 묻고 그들은 마리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왕좌방에 로이드는 들어가기로 하지만 바로 그때 마리가 나와 그를 껴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지만 그때 왕이 뒤에서 나타나고 로이드는 말을 멈춥니다. 그는 왕에게 다가가 성에 괴물이 있으니 가라고 말합니다. 왕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고 로이드는 그가 술에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한 왕 복장의 사람. 그러자 그는 손수건으로 자신의 더러운 얼굴을 닦으려다가 마왕이 왕을 조종하게 했던 저주를 풀게 됩니다. 그렇게 왕국의 평화가 돌아오고 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밖에 서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의 형, 쇼마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서로 포옹하고 쇼마는 그가 강해져서 마왕을 물리친 것을 칭찬합니다. 로이드는 무슨 말인가 싶어 하는데 바로 그때 알카가 나타납니다. 로이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바로 그때 알카가 등장한다. 글쎄, 로이드는 쇼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한편 크롬은 다시 군대에 들어가고 멜피는 쿤난 근처 밀바드로 보내져서 알카에게 1년 내내 자라는 특별한 밀을 수확해서 가난한 마을에 배달하는 벌을 받게 돼요. 며칠 후 로이드는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관학교에 합격해요. 그 누군가는 최근 사건에서 괴물을 처치한 공로로 상을 받은 알란이었어요. 추천으로. 그 사람은 최근 사건에서 괴물을 처치한 공로로 상을 받은 알란이었어요. 괴물들을 처치한 공로로. 보상으로 그는 그들에게 로이드를 학원에 입학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에게 그토록 귀중한 가르침을 준 것에 대해
로이드를 스승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업을요. 셀린과 다른 사람들도 그의 첫날을 맞이하러 그를 데리러 오고 알카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셀린의 허리띠가 브리트라라는 신수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마을의 전설적인 유물이 어떻게 그녀의 허리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그들이 마치 인도 가족처럼 문간에서 수다를 떤다고 화를 내고는 그들을 모두 학원으로 보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마리와 크롬은 로이드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유명한 성검 마을에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러 갔어요. 바위에 박힌 뽑을 수 없다고 알려진 성검이 있던 곳을 청소하는 동안 로이드는 그것이 장난감 쓰레기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성검 마을과 그 경제는 도지코인처럼 폭락했고 모두들 도시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 학원에서 콜린이 들어와 앞으로 다가오는 학교 간 경기에 대비한 실전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육상 마법학원과의 대결이에요. 매년 양교가 마법 대결을 펼치는 행사인데 그들의 아잠이 얘네들 리그 오브 레전드 전적처럼 아카데미도 지난 몇 년간 계속 지고 있거든. 리그 오브 레전드 전적 기록. 그러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콜린은 세 종류의 마법사가 있다고 설명한다. 주문을 사용하는 자, 문양을 사용하는 자, 그리고 마법석과 지팡이를 사용하는 자. 모두 사용이 허용되며 그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주문을 연습할 예정입니다. 마법 방해용 인형. 그 후 모두 간단한 화염구 마법을 연습하여 다음 경기에 참가할 사람을 가리고 로이드는 다시 한번 너무 실력이 부족하여 시험에 떨어진다. 결국 말이 꼬이긴 하지만 주문은 여전히 그곳 전체를 태워 없애버려요. 마네킹 뒤에 그 후에 그는 다른 주문들을 여러 개 시도하지만 모두 엄청난 파괴를 일으켜요. 그리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그 불쌍한 남자를 떨어뜨려요. 그 후 그들은 모두 연습을 계속하고 셀린은 콜린에게 다가가 로이드와의 작업 기술을 위해 치유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요. 로이드에게 콜린은 연습할 부상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셀린은 자신이 한 남자에게만 빠져있고 그가 아니기 때문에 앨런의 인생을 망치기로 결정해요. 마리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로쿠조 학원의 용병자매 리나와 필로를 만납니다. 리나와 필로입니다. 두 사람은 리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요구합니다. 마리는 경계하지만 그때 자매들은 엄청난 기운을 느끼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문을 보니 예상대로 바보 로이드가 서 있습니다. 필로는 로이드에게 드롭킥을 날리고 갈비뼈에 옆차기를 날리지만 로이드는 마치 거대 챗봇처럼 가만히 서 있다가 지나가는 파리를 보고 파리를 잡으려는 줄 알고 길을 막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이 엄청난 남자아이를 처음 본 미나와 필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거래 때문에 로이드가 나타나서 사진 속 소녀가 리오이고 자신과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말하며 마리의 사업을 망쳐놓습니다. 그 후 필로가 그에게 다가와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마리는 둘 다 내쫓고 다른 곳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 후 필로가 그에게 다가와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마리는 둘 다 내쫓고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으라고 합니다. 둘이 간 후 알카가 순간이동으로 나타나 마리에게 로이드를 성검 마을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 묻습니다. 마리는 그저 일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그날 일은 끝납니다. 성검 마을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그저 어떤 일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날 일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다가오는 시합을 위한 연습을 계속하고 크롬은 우승자를 위한 상품을 정하기로 합니다. 크롬은 우승자들을 위해 상품을 정하기로 합니다. 훈련장에서 리오는 콜린에게 왜 이 시합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라이벌이 로쿠조 학원의 학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뱀 여자를 직접 이기고 싶다고 합니다. 리오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라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콜린의 옛 동창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경쟁자들을 퇴학시켜서 승진해왔습니다. 그런 비겁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녀는 이제 학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학장이요. 라울은 리오를 아는 눈치였고 그녀에게 다가가자 리오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 후 로이드는 리오가 하루 종일 우울해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물어보기로 합니다. 마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그는 그녀에게 여자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녀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녀는 그에게 그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하라고 말하고 로이드는 다음날 리오와 데이트하기로 결정해
다음 날, 이것은 마리를 실망시키고 셀린을 더욱 질투하게 만들어. 데이트 중에 로이드는 그녀의 과거와 슬퍼했던 이유를 묻고,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한쪽 팔이 항상 약했다고 밝혀. 그때 라울은 그녀의 언니였고, 어느 날 그녀는 미스릴 팔을 가져왔어.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라울은 그저 그 팔을 이용해 그녀의 목숨을 희생하고 성검을 뽑게 하려 했어요. 그 팔은 계속해서 마력을 빨아들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존경했던 유일한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이 말을 들은 로이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을 믿으라고,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곁에 있겠다고 말해요. 바로 그때 셀린도 테이블 밑에서 나와 울기 시작해요. 그녀는 리오에게 열심히 해서 그 뱀 여자에게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고 말해요. 다음 날 학교 간 시합 시범 경기 시간이에요. 그리고 셀린과 리오가 참가자로 선택됩니다. 세 번째 참가자가 필요했기에 2학년 학급 반장인 미코나는 참가를 자처합니다. 그 자리에 그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이드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듯했고, 그에게 자신이 얼마나 더 뛰어난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시합이 시작되고 그녀는 필로와 짝을 이룹니다. 그러자 그녀는 바람과 불 마법을 펼치며 돌진하지만 필로는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여 물줄기로 그녀를 링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녀에게 한 방 맞고 미코나는 크게 낙담하여 마법 아이템을 사용하여 물줄기로 그녀를 링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한 방 맞고 난 후 미코나는 매우 낙담하여 학교를 뛰쳐나갑니다. 그녀는 마리에게 가고 예전에 마리를 자주 방문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이드가 왔지만 그녀는 학원에서 순위 올리느라 바빠서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자주 못 왔어요. 그녀는 마리에게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예전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돌아와 마리와 함께 즐겁게 저녁 식사 메뉴를 이야기하며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저녁으로 뭘 먹을지 행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코나는 뛰쳐나가 골목에 앉아오니 너무 없다며 울지만 그때 지나가던 소년을 만나고 소년은 미코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으면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야기 들어줄게요. 그 소년이 쇼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다음 날 아자미 측에서는 셀린과 리오가, 로쿠조 측에서는 미나와 필로가 참가하며 학교 대항전이 시작됩니다. 아자미 팀에는 셀린과 리오가, 로쿠조 팀에는 미나와 필로가 출전합니다. 흥미를 더하기 위해 크롬은 우승자에게 상으로 성검을 준다고 발표하고 그 말에 리오와 라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에게 성검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였죠. 라울은 성검이 상이라면 교장직을 사임하고 학생으로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접 학생으로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콜린은 로이드도 참가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고 1대1 대결로 진행되며 먼저 2번 이기는 학교가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셀린과 필로가 마주치는데 무술가인 셀린은 필로가 마법석에서 마구잡이로 마법을 쏘아대는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버팁니다. 규칙상 필로는 육체적인 공격을 할 수 없지만 마법은 꽤 강력합니다. 처음에 셀린은 허리띠가 마법을 부려서 승부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하며 서 있었지만 놀랍게도 허리띠는 셀린에게 한 번쯤 쓸모있게 행동하라고 말하고는 셀린에게 맡겨둡니다. 셀린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며 허리띠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허리띠를 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셀린은 모든 마법을 가볍게 맞고 필로를 허리띠로 묶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필로를 세게 쥐어짜고 필로는 반격하려고 주먹을 날리지만 감독관이 경기를 종료 선언하고 지팡이와 마법석 이외의 마법 아이템 사용은 규칙 위반이라며 필로를 승자로 발표합니다. 다음 경기는 미나 대 로이드이고 미나는 전투를 시작하며 로이드와 거리를 둡니다. 그런 다음 로이드의 머리 주위에 물 감옥을 만드는 영리한 물 마법을 겁니다. 그녀는 로이드를 질식시켜 항복하게 할 계획이지만 로이드는 그저 알파메일처럼 숨을 참고 서서 그녀가 왜 자신에게 세수를 시키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세수를 시키는지 궁금해하며 그냥 서 있습니다. 물세례를 20분이 지나도 로이드는 여전히 물고기처럼 서 있기에 미나는 작전을 바꾸려고 이번에는 긴 주문을 사용해서 고급 수속성 마법을 쓰지만 로이드가 반격해 바람 마법으로 그녀가 주문으로 자폭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뭔가 잘못됐어. 미나가 경기장에서 나가면서 로이드가 승리자로 선포되고 그들의 경기는 라울과 리오의 최종 결전으로 이어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화염고를 발사하며 싸움을 시작해 꽤 오랫동안 이어지지만 라울은 리오가 미스릴 팔 때문에 마력이 먼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어.
화려한 불꽃놀이 후 리오는 거리를 두기 위해 뒤로 점프하지만 나울은 쏜살같이 가까이 다가가 미스릴 팔을 벗습니다. 리오는 그대로 쓰러지고 나울은 이제 싸움을 끝내자고 말합니다. 완전히 끝내자고. 하지만 리오는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날립니다. 맞기 직전 그녀의 팔이 폭발하며 나울을 뒤로 날려버립니다. 알고 보니 리오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팔 안에 마법석을 심어 나울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 후 다시 망가진 팔을 치유하고 나울에게 다가가면서 고급 수속성 마법을 외웁니다. 승리한 듯 다가오는 리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울은 기겁하여 의식을 잃습니다. 리오는 마력이 다 떨어져서 그냥 연기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그들의 학교가 승리하고 리오는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승리한 학교 대표로 로이드에게 성검이 주어집니다. 그날 밤 늦게 나울은 의식을 되찾고 병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는 같은 학생에게 성검의 행방을 묻고 그 학생은 로이드에게 있다고 말하고 돌에서 뽑은 사람이 동쪽 마녀이고 그녀는 매우 보호하는 남동생과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울은 마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필로를 보냅니다. 마녀가 지나치게 보호하는 사람을 납치해서 협박하려고요. 자기 편에 합류하도록 말이죠. 필로는 협박 편지를 가지고 마리의 집으로 가서 수정구슬에 절하며 사과하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가장 과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리가 간 후에 몰래 들어가 수정구슬을 훔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남겨두고 나울에게 돌아갑니다. 한편 로이드는 집에 돌아와 마리에게서 산 클립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그 외에도 그가 편지를 보니 그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납치했고 그들이 성검을 어떤 수단으로든 훔쳐서 그 사람을 되찾고 싶다면 탑으로 오라고 써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마리가 납치당했다고 생각하고 탑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치질 연고를 구하러 온 앨런을 만나고 그 부분은 건너뛰고 두 사람이 모두 마리를 구하러 탑으로 가는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탑으로 마리를 구하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필로는 로이드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뛰어내려 미친 듯이 그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로이드는 앨런에게 검을 주며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말하고는 필로를 진지하게 바라본다. 강한 주먹과 발차기로 덤벼들며 그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이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다고 말하며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는다. 그는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이기면 마리의 행방을 말해달라고 한다. 그녀는 동의한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선다. 로이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고향 마을에서 한 소녀가 자신의 손목을 때려 팔을 부러뜨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필로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을 만들려고 주변을 살피며 그녀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도전한다. 그는 자기 마을에서는 할아버지 피리드가 그에게 항상 말씀하셨다며 그 마을에서는 모든 심각한 다툼은 팔씨름으로 해결되었고 그 관습을 따르고 싶다고 말한다. 그 전통을 기리고 싶다고 한다. 필로는 그의 마을 이름을 묻고 그는 쿠난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신이 나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들의 팔씨름은 스나다와 나이카즈의 팔씨름처럼 막상막하로 시작된다. 둘 다 호각지세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팔 아래에 있던 상자가 부서지고 그들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팔씨름을 계속한다. 경기를 계속한다. 필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로이드의 팔을 누르기 시작하지만 바람 마법을 사용해 둘 다 바닥으로 날려버리고 손이 바닥에 닿게 하여 팔씨름에서 이깁니다. 그렇게 그들의 싸움은 끝나고 필로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정말 곤륜 출신이라면 강한 남자를 찾던 자신에게 딱 맞는 상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앨런은 칼을 들고 도망치고 라울에게 보고한 학생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로이드가 자신에게 칼을 맡겼기 때문에 칼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다행히 미나가 나타나 그 남자를 제압하고 자신이 나울의 계획을 늦추기 위해 여기 왔다고 말합니다. 언니를 모욕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죠. 도구로. 나중에 그들은 로이드와 필로를 만나 마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마리를 납치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동시에 나울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미나는 수정 앞에서 그들을 모두 쓸모없는 바보라고 욕하며 날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알카가 순간이동으로 나타나 로이드의 행방을 묻고 미나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꼬맹이라고 부릅니다. 알카는 강력한 마법으로 미나를 탑 밖으로 날려버리고 추락하게 합니다. 강에 빠져 엉덩이가 까맣게 탄 그녀. 앨런은 그녀를 보고 의로운 병사처럼 뛰어들어 구하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면 뉴스에 모범 병사로 나오고 라울은 리오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진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고아원을 키우고 싶었고 리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자신의 마음을 되새기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한다. 한편 백발의 남자가 그녀에게 기억 조작 마법을 거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알카에게 복수하려는 자로 밝혀진다. 며칠 후 왕국 근처 숲에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다.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증상이 트리안트 공격과 유사합니다. 그에 따라 왕국에서는 다양한 모험가와 군인들을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그중 미나와 필로도 숲을 조사하러 파견되었고 그들의 조사 결과 역시 트리안트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원에서는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전에 리조는 로이드에게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 함께 외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셀린도 침울하고 화난 표정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로이드와 함께 해변에 가려던 계획이 가족의 소환으로 망쳐졌다고 밝힙니다. 그녀를 본 채로 다음으로 알란이 들어와서 견습생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로이드에게 사과하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프로포즈를 받았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무시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수업 후 로이드는 집으로 돌아와 마리와 알카가 로이드와 시간을 보낼 사람을 두고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크롬이 추천해준 호텔에서 주말 동안 단기간으로 살면서 일하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는 그 경험에서 배우고 싶고 그들이 함께 온다면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고 만약 그들이 함께 온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배우고 싶어서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사람은 울기 시작하고 로이드는 그들을 두고 떠납니다. 마치 알파메일처럼 자신의 일을 하러 갑니다. 호텔에서 로이드는 호텔 주인이자 전 왕실 경호대장이었던 코바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전 왕실 경호대장이었던 코바입니다. 코바는 크롬처럼 로이드의 진정한 힘을 순간적으로 느끼고 충격으로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코바는 호텔 근처 숲에서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있다며 장사에 큰 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며 로이드를 숲으로 데려갑니다. 수영장으로 가서 그의 상사인 키키오 씨를 소개해 줍니다. 로이드를 키키오 씨에게 맡기고 잘 지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키키오 씨는 괴롭히는 성격이라 로이드 혼자 수영장 전체를 청소하게 합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로이드답게 키키오 씨가 잔소리를 마치기도 전에 청소를 끝내고 코바도 돌아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로이드의 효율적인 청소에 놀랍니다. 그런 다음 그를 데리고 다음 업무인 벨보이 일을 하러 갑니다. 내일 올 예정이던 중요한 고객이 일찍 도착했는데 말하기 어려운 분이라서 로이드에게 미소 연습을 하고 제대로 인사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대로 인사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이 세레온 경인데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심해요. 술 따르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까지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창밖을 보면서 로이드에게 전화해서 밖에 있는 사이프러스 숲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로이드는 보기에는 좋지만 낭비라고 말해요. 일정한 간격으로 너무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가지치기도 했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세레온 경은 벨보이가 가지치기에 대해 아는 것에 놀라워하고 로이드는 고향의 나무꾼들이 그 얘기를 해줬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세레온 경은 전투로 이름을 얻기 전에는 원래 산림 감시원 가족이었어요. 둘이 잘 맞았고 영주님은 로이드를 좋아하시고 코바는 그의 훌륭한 일에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잘했어요. 영주님은 또한 로이드와 같은 나이의 아들이 아잠이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그가 로이드만큼 똑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키키요가 사실 영주님의 직원 중 한 명이며 호텔에서 혼수 상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코바가 숲에서 트리엔트를 사육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곧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를 위해 그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이 발전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전국적인 재앙입니다. 그가 마왕 묘목을 훔친 사람에 관한 소식이 있다고 말해요. 상인에 의해 그곳으로 데려온 연구실에서 온 것이다. 누군가가 트리안트를 번식시키고 조종하기 위해 누군가를 심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으로는 신체 능력 향상이 있습니다. 그는 키키요에게 그런 사람을 아는지 묻고 그녀는 즉시 로이드를 떠올리며 그렇다고 말합니다. 로이드가 내라고 말했어요. 코바는 그녀에게 약을 주며 용의자가 먹거나 마시게 하면 몸에서 묘목을 배출시켜 진짜 범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키키요는 프로처럼 야채를 썰고 있는 로이드에게 바라본다. 닌자 플레이어. 그가 오프스임을 확인하고 차에 섞인 약을 그에게 줍니다. 하지만 로이드가 마시려는 순간 코바가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에 빈둥거린다고 그녀를 꾸짖고 로이드에게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러고는 그 차를 직접 마셨다가 곧바로 뱉어내며 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걸 본 키키요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며 코바가 일부러 비밀이 새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잡겠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그 녀석을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후에 리오가 같은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마사지를 받기 위해 서비스를 부릅니다. 마사지사가 로이드인 걸 알고 그녀는 당황해서 그가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셀린의 아버지는 그녀를 같은 호텔로 데려가서 아버지와 딸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은 호텔에 가고 그는 그녀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히는데 그것은 정략 결혼이고 불행한 남자는 다름 아닌 주님의 땀범벅 아들 앨런입니다. 셀린은 제안서 내용이 망가지기 전에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 때문에 계획이 망쳐졌고 그가 들어오자마자 허리띠로 공격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호텔에 불을 지르기 위해 주문한 수화탄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녀는 불을 지르고 난 후 로이드를 만나 휴가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 남자에게 달려들지만 놀랍게도 로이드였고 그와 함께 도망칩니다. 창고에서 리오도 그들에게 합류하여 앨런이 수영장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로이드가 그의 대역으로 신의 아들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오가 그를 대신해서 호텔 직원으로 일하게 된 거고 그게 상황이야. 로이드는 직원으로서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의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고 여자애들은 그를 돕기로 결정해. 리오는 직원으로서 내부에서 살피고 셀린과 로이드는 약혼식 미팅이라는 구실로 손님으로서 외부에서 살피기로 해. 그 후에 둘 다 나가서 데이트하는 척하지만 리오가 그들을 불러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고 꾸중해. 바로 그때 수레를 타고 달려오는 젊은 남자를 보고 그게 슈마인 걸 알게 돼. 슈마였어. 그는 매운 폭탄 과자를 급하게 배달하고 셀린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떠올립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로이드가 그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고향 사람이자 자신에게는 큰형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을 사람이고 자신에게는 큰형님과 같다고 소개합니다. 그 후 그는 폭탄 과자를 내려놓고 일이 더 있어서 돌아갑니다. 한편 코바는 이 코마 사건 배후에 영주가 있다고 의심하고 코바가 영주를 의심하고 영주가 코바를 의심하고 셀린의 아버지는 두 사람 모두를 의심하는 3자 간의 의심 게임이 됩니다. 코바와 셀린의 아버지가 서로를 의심하는 3자 간의 의심 게임이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로이드와 셀린은 호숫가에서 가짜 데이트를 계속합니다. 셀린은 그가 자신을 구해준 것과 허리띠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멸시를 받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머리와 로이드가 그녀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그의 좋은 성품에 대해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로이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녀와 친구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그들은 연못으로 가서 발을 담급니다. 키키요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로이드에게 금이 간 것을 바르기로 결심합니다. 셀린이 보지 않는 사이에 오일 마사지 형태로 로이드의 몸에, 하지만 그녀가 로이드에게 금이 간 것을 바르기 전에 셀린이 나타나서 자신의 로이드를 만지는 것에 대해 그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싸우지만 키키요는 도망치고 로이드는 다시 유니폼을 입기 전에 몸에 묻은 오일을 닦아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온천에 목욕하러 가기로 하고 거기서 우연히 리호, 마리, 알카, 미나, 필로를 만나게 됩니다. 모두 모였네요. 로이드의 리즈 덕분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페로몬 말이에요. 목욕하는 동안 필로는 로이드의 엑스칼리버를 쳐다본 알카를 숲속으로 던져버리고 로이드는 할머니의 효자니까 그녀를 따라갑니다. 한편 키키요는 숲에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간신히 나무를 뚫고 지나가는 알카를 피합니다. 알카가 내려오자 코바의 비서가 숲에서 나와 자신이 마왕 시아데 숙주임을 밝힙니다. 그는 트리안트로 변신하여 뿌리를 이용해 그녀의 마법 힘을 흡수합니다. 키키요는 그가 진짜 트리안트인지 의아해하며 로이드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와 그를 쫓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때 로이드가 나타나고 현장에 도착하여 비서가 트리안트 복장을 하고 그녀 앞에서 공연하며 키키요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두 사람은 이 소년이 이렇게 된 이유, 누가 그를 다치게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때 비서는 많은 일반 트리안트들을 소환하고 로이드는 그들을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는 동안 비서는 마왕의 묘목을 사용하여 거대 트리안트로 변신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호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비서는 마왕의 묘목을 이용해 거대 트리안트로 변신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호텔 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트리안트 군대를 만들어 세상을 정복할 거야. 호텔에서 셀린의 아버지, 코바, 그리고 영주가 트리안트와 코마 사건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거대 트리안트가 벽을 뚫고 나타나 진짜 범인임을 드러냅니다. 비서가 영주의 이름을 이용해 셀린 아버지에게서 마왕 묘목을 사들였고 그걸 이용해 코바의 명성과 사업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모두 그의 하찮은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가 영주를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 일행이 현장에 도착해 모두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나무와 싸우고 화염 마법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마법의 면역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필로가 그를 건물 밖으로 내쫓고 셀린은 허리띠를 휘두르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 도중 천장의 일부가 셀린과 그녀의 아버지 위로 무너집니다. 아버지는 셀린을 밀쳐내고 자신이 그 아래에 깔립니다. 필로와 미나는 그곳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니오는 앨런을 깨워 화염병을 가져와 거대 나무 괴물을 향해 폭격을 시작합니다. 나무 괴물을 향해 미나와 니오는 물과 얼음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 괴물을 얼리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온전한 나무 괴물은 뿌리를 이용해 지하 공격을 가하고 셀린이 애쓰는 와중에 또 다른 천장 조각이 무너집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그에게 로이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마법사 소년이 나타나 그들을 구한다. 마리는 그에게 괴물을 끝장내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가 마왕의 핵을 파괴해야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강해질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나무 괴물 위로 뛰어올라 맨손으로 핵을 부숴버린다. 한편 알카는 땅에 갇히고 쇼마를 만난다. 알카에게 복수하려는 남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는 성검이 나왔으니 이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그녀는 돌아와서 나머지 일당과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건물을 수리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또한 줄거리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바꿉니다. 보답으로 로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이 배운 특별한 마사지 기술을 사용해 마사지를 해준다. 그의 선배인 키키 유를 들어 올려서 땅에 던져버린다. 며칠 후 쇼마는 미코나와 만나서 노인에게 데려간다. 교회. 그 남자는 그녀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신부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틀렸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쇼마에게 왜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묻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그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그에게 약을 주라고 말하고 쇼마는 2개의 약을 건넵니다. 그녀는 악마 군주 아바돈과 치료, 악마의 힘을 계속 이어받으며 약을 건네봤습니다. 군주. 그들은 그녀에게 더 강해지고 싶다면 하나를 마시라고 하고 그녀는 2병을 모두 들이킵니다. 그리고 악마의 힘으로 가득 찬 벌레 나무 인간 혼합체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힘. 그 후 그녀는 던전으로 날아가 로이드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한편 학원생들은 다음 임무를 위해 왕 앞에 불려갑니다. 그것은 근처 던전 안에 있는 거대한 뱀을 물리쳐 실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잠재력을 민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 콜린을 교관으로 하여 전체 갱단이 이 임무에 참여하도록 선발됩니다. 교관으로서. 그리고 왕은 지난 사건 이후 명성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멋진 히피가 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명성을 회복하려 합니다. 도시로 돌아와 노인과 쇼마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버딘 뱀을 만나러 지하 감옥으로 가기로 합니다.
알카가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하지만 몇 걸음 차이로 그들을 놓치고 노인, 수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마리와 마주쳐 근처에 지하 감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를 하늘로 데려가 구글맵을 사용하게 합니다. 결국 뛰어내려 벽을 부수며 보스방으로 향합니다. 보스방으로. 한편 로이드와 다른 이들은 던전 안을 걷고 있고 셀린과 필로 드라그리오는 그녀에게 로이드를 정말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여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로이드는 거대한 뱀을 찾으러 갑니다. 알카에게 던전에 던져진 후 마리는 앞으로 걸어가 미코나를 만납니다. 미코나를 그녀는 거대한 위협에 감염된 것을 알아채고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지만 미코나가 깨어나 소중한 사람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로이드가 마리는 순수했던 자신의 소년이 언제 게이가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만 미코나는 그녀를 묻고 뿌리로 감싼 뒤 로이드를 유혹하기 위해 쾌락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라고 한다. 여러분 중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귀여운 애니메이션 소녀와 촉수 같은 뿌리에 대해 댓글을 달기 시작하기 전에 로이드가 나타나 미코나에게 마리를 놓으라고 한다. 그녀는 하늘로 날아오른 뒤 발톱 공격을 하려고 로이드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로이드는 주먹으로 맞서 그녀를 밀쳐낸다. 그녀는 공기 조종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뿌리로 그를 공격하지만 로이드는 마치 초사이어인처럼 모두 피한 뒤 그중 일부를 그녀에게 던진다. 미코나는 필살기를 쓰기로 결심하고 초고속으로 그를 밀쳐낸 뒤 그를 잡는다. 그의 머리를 잡고 지하 감옥벽으로 끌고 간다. 로이드는 그녀의 손을 잡아 벌레처럼 내던지며 이 정도는 자기 마을에서는 평범하다고 말하고 자신이 곤륜 출신이라고 말한다. 미코나는 그가 동화 속 마을 이름을 말하며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뿌리로 공격한다. 바로 그때 다른 소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다. 로이드는 미코나라고 말하고 자신이 그녀와 거대한 뱀을 물리치고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을 맞고 부상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계속하고 근접전을 벌인다. 미코나는 그녀를 바닥에 밀치고 이제 자신이 끝장을 낼 거라고 말한 뒤 드릴 같은 뿌리로 공격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로이드는 그것을 잡아 미코나를 던져내서 하늘로 쏘아 올린다. 로켓단처럼 그녀가 사라지자 거대한 뱀이 나타나고 그것은 쿨룸 마을의 수호, 신수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로이드가 많이 성장했다고 말한다. 그 이름은 브리트라. 스킨 셀렌의 벨트가 만들어진 바로 그 짐승이다. 로이드는 그를 아느냐고 묻고 브리트라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로이드가 너무 어렸고 그가 여기 온 것은 그 비천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한 짓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엑스칼리버를 사용하여 그의 살갗을 몇 조각 잘라내고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가 들어와 로이드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묻자 로이드는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영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구세주가 되고 싶냐고 묻고 그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알카가 땅에서 나와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거대한 뱀을 발견하고 뱀에게 말을 걸지만 수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브리트라의 등에 뛰어올라 그것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쿤난 주변이 결계도 파괴되고 알카는 모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는 브리트라의 핵심을 파괴하고 알카가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리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놀라움과 달리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브리트라가 셀렌의 허리띠를 장악했고 알카는 그때서야 기억해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앞치마 한 조각을 찢어서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싸게 팔았던 것을 수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이제 쿨란의 봉인을 풀고 마지막 던전을 드러낸 후 순간이동으로 사라집니다. 그 후 던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앨런이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옵니다. 알카는 순간이동으로 사라지고 결국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고 앨런은 뱀을 물리치고 던전 붕괴를 일으킨 공을 인정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아무것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왕과 다른 학생들은 그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은 멋있어 보이고 왜 안 되겠냐는 이유로 그에게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다음 날 알카가 순간이동으로 나타나 로이드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잠시 동안 쿨란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순간이동시킵니다. 다음 날 왕은 구제국으로부터 우호적인 경쟁을 통해 두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을 담은 편지를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왕은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인 용사르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앨런, 니나는 그를 훈련시키고 도망치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고 나머지 무리는 할머니 알카와 함께 쿨란으로 간다. 그녀는 모두 순간이동시키고 싶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더 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다. 크롬과 콜린도 그들과 합류하여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멜핀을 만나러 간다. 마을에. 곧 그들은 마법의 문 근처에 도착하고 알카는 문지기에게 외친다. 유구 교수님. 유구는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드워프 왕족이다. 알카에게 브리트라 가죽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로이드에게 선물하라는 아이디어를 준 사람도 바로 그녀입니다. 로이드에게 선물하려고요. 알카 못지않게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만 모든 비밀을 밝히기 전에 그들을 문으로 밀어넣고 비밀 마을로 들어가게 합니다. 마을로. 마을 반대편에서 그들은 마을이 매우 단순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채고 금으로 된 집과 눈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그냥 평범한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리는 이 마을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크롬, 콜린, 리오에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은 표정으로 이곳이 좋지 않다는 말과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험한 수준의 강력한 기운을 감지한다고 말했어요. 그 후 주변을 둘러보다가 쇼핑을 나온 평범한 가족을 발견했는데 아이들과 노인들이 건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에게 던져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말이죠. 게다가 서두를 때는 마법 대포로 자신을 발사했고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산에 충돌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곧 마을 사람들이 로이드를 알아보고 환영하며 그리고 멀리서 그의 할아버지 파이리드가 거대한 킬러를 업고 걸어오는 게 보여요. 등에 풀이 하나를 업고 필로는 그를 전설적인 오우거 군주 파이리드로 알고 있고 그가 만든 무술을 그녀가 연마하고 있죠. 로이드가 그녀를 소개하고 노인은 그 무술이 사실은 그와 마을 사람들이 매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아침 건강 체조 루틴이라고 밝힙니다. 매일 하는 유연성 체조라고요. 자신이 연마해온 무술이 그저 에어로빅 운동 루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그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말에 필로는 행복해. 네오가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그들은 알카의 저택으로 걸어가는데 엄청난 크기의 생선을 나르느라 레오는 완전히 지쳐있다. 콜린과 크롬이 멜핀에 대해 묻자 알카는 그들을 들판으로 다시 보낸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오랜 친구이자 콜린의 애인을 만난다. 멜핀은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더욱 매력적으로 변했지만 너무 매력적인 나머지 속옷만 입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앉아서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멜핀은 조종당했을지라도 쿠데타에 큰 역할을 했고 게다가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의 모든 군사적 열정은 농업으로 바뀌었고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들판에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콜린은 그녀가 어떻게 이 바보에게 반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의 복근을 보고는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한편 셀리는 로이드의 집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어른들을 만나고 로이드와의 결혼을 공식화하기 위해 결혼 서류에 서명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그들은 집 밖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알카는 자신이 그것을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네오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가서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빨간 용이 나타납니다. 네오는 닭처럼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아이들이 종이로 만든 비행기를 가지고 나와서 용을 격추시킵니다. 결혼 서류로 만든 비행기로요? 그것으로 용은 도마뱀처럼 도망가고 네오와 셀리는 이 상황에 우울해합니다. 나중에 그날 밤 어른들이 모두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깁니다. 필로는 옛 스승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지만 피리드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기본 중에 기본만 가르칠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가르쳐줘. 이 말을 들은 필로는 그 모든 혹독한 훈련이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혹독한 훈련이 기초 중의 기초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들은 잔치를 시작하고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야기한다. 멜핀은 자신이 직접 모든 재료를 잡았고 모든 요리가 싱싱한 몬스터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식사를 마친 후
네오는 청소를 돕고 유구는 돈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습관 때문에 멀리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 후 어른들은 로이드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묻고 누구였는지 묻지만 로이드는 그들이 모두 아카데미 동급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네오와 필로의 좋은 행동과 돕는 성격을 언급하며 칭찬했고 이것은 셀렌이 점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질투하게 만들었다. 유구는 리트라와 변신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고 이번에는 뱀 대신에 좀 더 잘생긴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린 잘생긴 모습은 너무 흉측했다. 그 후 모두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무리했고 멜피는 마리에게 모든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마리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조종한 남자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 남자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마리는 전에 들었던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인이 수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알카와 유구는 수가 마지막 던전을 열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유구는 인간들이 마법을 상당히 연구했으니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리트라를 부활시키기 위해 마지막 던전으로 갑니다. 네오는 보물을 모두 얻고 많은 돈을 벌 생각에 들뜁니다. 하지만 유구는 사실 이곳이 보통 던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곳은 괴물들과 마왕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의 다른 모든 던전들은 유구 자신과 같은 드워프들이 이 마지막 던전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쿤남 마을과 마을의 수장인 알카에게는 마지막 던전을 감시하여 마왕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전부 멸망시킬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알카는 너무 약해요. 현재 상태는 리트라와의 연결 때문에 그래서 알카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리트라에게 전이되고 리트라의 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프스 몬스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알카는 지금 열쇠를 사용해서 던전을 열면 혼란이 올 거라고 리트라를 먼저 회복시켜야 자기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 후 크롬과 다른 사람들이 열쇠에 대해 묻자 알카는 그것이 성검이라고 밝히죠. 그리고 어떻게 돌에서 꺼내졌는지는 모르지만 크롬은 지금 국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크롬과 다른 사람들은 열쇠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성검임을 밝혀낸다. 그녀는 그것이 돌에서 어떻게 꺼내졌는지 모르지만 크롬은 지금 그것이 그렇다고 말해요. 국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유구는 그에게 잘 돌보라고 말한다. 악마 같은 미소로 그걸 치우고 나서 그녀는 셀린에게서 저주받은 벨트를 가져가 리트라를 위한 새로운 몸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리트라를 위한 새로운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그를 고기에 둘러싸고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를 가지고 요리쇼가 끝난 후 그녀는 그를 계란 속에 넣고 3시간 동안 요리합니다. 그 후 그녀는 계란을 꺼내 과정이 완료되었고 리트라가 이제 계란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계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알카를 살짝 꼬집어 이제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의 리트라와의 연결이 당분간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에게 지금이 바로 복수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는 상식 없는 평범한 9살 아이와 같은 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상식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미소 짓기 시작하지만 알카가 악마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그녀를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그러자 유구는 그들에게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시 경기가 곧 시작될 예정이고 그녀는 알카와 단둘이 이야기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그녀는 알카를 마을 박숲으로 데려가 깊은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구멍에 리트라를 부활시키는 대신 영원히 봉인했다고 밝힙니다. 알카와의 연결을 끊어버렸죠. 그녀가 수와 쇼마의 공격을 도왔던 장본인이며 이제는 어리석은 친구들 덕분에 성검의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 가서 성검을 얻고 최종 던전의 봉인을 풀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대한 바위로 구멍을 막고 마을 입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로이드를 제외한 모두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자신은 로이드와 잠시 이야기할 일이 있어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외부인이 들으면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외부인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들은 따랐고 앞으로 걸어갔고 그러자 로이드가 돌아왔고 유구는 그에게 가서 알카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알카가 약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 후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반면에
그녀는 알카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라 하루 쉬고 싶어서 문을 닫았고 로이드를 남겨두고 알카를 돌보게 했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계속 바쁘게 하도록 말이죠. 바로 그때 멜핀이 그룹에 합류했고 그는 마을 사람들 중 그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는 마리에게 채소를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먼저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줄 수 있도록 혼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로이드가 함께하지 않아 슬퍼하는 셀린과 필로. 콜린은 그녀의 농부를 잡아 도시로 달려갑니다. 한편 리조는 마을에서 가져온 값비싼 물건들을 모두 팔게 되어 신이 나서 금덩이를 꺼냅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구는 리조에게 미스릴 팔을 사겠다고 제안하며 밑에 있는 다친 팔까지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합니다. 리조는 생각해보겠다며 연락하겠다고 하고 미나를 만나러 갑니다. 리조는 미나와 만나 쿤남 마을에서 본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한 후 함께 갑니다. 나오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꽤 많이 회복되었고 예전 버릇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대요. 약한 여자로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일기를 쓰면서요. 약한 여자로서 말이죠. 리조가 성검을 가져오라고 말한 남자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자꾸 제가 어떻게 보여요? 라고 물어봤다는 걸 기억한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리조는 지하 감옥에서 만났던 수를 떠올리고 모든 걸 연결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봐요. 더 자세한 정보를요. 나올은 그 남자에 대해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누군가가 그 외에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리조는 유고를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그 후 그녀는 미나와 함께 경기장으로 가서 크롬을 만났어요. 그는 양국의 왕들이 곧 도착할 것이며 자신은 그녀에게 행사의 경호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크롬은 미나를 데리고 가면서 콜린이 지금 여기 없으니 그녀에게 왕의 경호원을 대신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앨런이 그들 옆을 스쳐 지나 그림자 속에 숨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직책을 바꾸고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는 자신이 로이드나 다른 사람들만큼 강하지 않고 자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기에서 탈락하는 것을 리조와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립니다. 그들은 경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립니다. 리조는 왕의 관람석을 올려다보고 수와 슈마가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그들의 왕이 내려와 경기장의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리조는 몸을 숙여 그에게 이 경기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크롬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크롬은 그녀를 마리 공주의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녀를 데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로이드가 구덩이에 빠진 알카를 발견하고 구출합니다. 알카는 그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았냐고 묻고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이 빠졌던 바로 그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알카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알카에게 마을 입구가 닫혔고 자신이 원한다고 말한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그가 알란과의 약속을 지켜 전시 경기에서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해. 알카는 그에게 마을 쪽으로 계속 가라고 하고 그들을 되찾을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수와 슈마는 유구를 만나 곧 그들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똑똑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슈마는 괜찮다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이드에게 패배의 구석에서 풀이 죽어있는 미코나를 가리킵니다. 마을로 돌아온 알카는 로이드를 마법 대포에 태우고 많은 마법석을 사용하여 그를 왕국 쪽으로 발사합니다. 공중에 뜨자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왕국으로 속도를 높여 제 시간에 돌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앨런과 구제국 대표의 시합이 시작하려 합니다. 앨런은 상대에게 도끼를 휘두르며 싸움을 시작하지만 상대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벌레나무 인간 혼혈체인 미코나였습니다. 미코나는 돌진하여 앨런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변태적인 취향을 알고 있습니다. 수가 구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의 메조이즘적인 면을 좋아하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수는 구제국의 왕이므로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그가 보통 사람들을 강력한 충성스러운 병사로 바꾸는 능력으로 아자미의 자금과 자원을 이용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방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앨런의 엉덩이가 두들겨 맞는 것을 즐기는 동안 크롬과 미나는 제안에 반박하려 하지만 쇼마는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여전히 대포알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그의 제안을 들은 아자미의 왕은 마왕의 지배를 받았을 때 가족과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일을 언급하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맹세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했어. 그래서 그는 그들의 제안을 공손히 거절했다. 그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유괴가 그림자에서 나와 이제 자신이 이슈의 주도권을 잡을 차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셀린, 리호, 필로, 마리가 그녀를 둘러싸고 이미 그녀의 계획과 왜 알카와 노이드를 마을에 두고 떠났는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괴는 그들의 어리석은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을 막기 위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신은 골륜 마을 출신이라고 말하며 셀린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로이드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연결시키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로이드가 자신에게 강해질 힘을 주었고 이제 스스로 싸워 그녀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괴가 방금 무슨 헛소리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다른 여자아이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부터 로이드에게 업혀가지 않고 스스로 알로의 지옥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알로의 지옥에서 기어 나오겠다고 합니다. 유괴는 많은 포켓볼을 던져 경기장에 메뚜기 몬스터들을 잔뜩 풀어놓습니다. 경기장에 그녀는 이제 모두를 인질로 잡았고 왕은 성검을 넘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리오의 어제 경고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리오의 어제 경고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관객들을 모두 훈련된 병사들로 교체했습니다. 모두 반격을 시작하고 왕의 방 안에서는 멜핀이 네더라이트 낫을 들고 나타나 쇼마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더라이트 낫을 들고 나타나 쇼마와 싸움을 시작합니다. 둘 다 아레나로 뛰어내려 싸우기 시작하지만 쇼마는 그에게 아직도 한국 컬룬 서버에서 몇몇 게임을 했다고 해도 쓰레기 플레이어라고 상기시킨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도전자 레벨 게임 플레이를 사용하여 그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멜핀은 마을에 있을 때 그에 대해 들었고 그는 시골에 실증이 나서 모험가로 살아가기 위해 떠나온 아이라고 말한다. 그는 농업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시골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지만 쇼마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시골에만 실증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이 세상 전체에 실증이 났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로이드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해주기로 결심했고 그를 위해 흥미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한편 앨런은 수의 팔을 자르는 데 성공하지만 팔은 다시 붙고 수는 자신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폐허, 유물, 그리고 인간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오래전 알카에 의해 이 세계를 구할 영웅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평화는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역사 속에 묻히고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죽고 싶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알카를 죽이고 악의 근원이 되어 다른 누군가를 그의 자리에 영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그는 로이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로이드를 자신의 계승자로 선택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로이드가 영웅이 되어 자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때까지 악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쇼마의 목표와 일치하고 그래서 그 노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쇼마가 하늘에서 경기장 안으로 떨어지며 유가에게 알카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브리트라를 되살리는 데 실패해서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모든 것을 말했다고 전합니다.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말입니다. 유가는 자신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마리가 거기에 편승하여 로이드에게 유가가 미쳐서 이 모든 벌레들을 소환했으니 경기장에서 치워질 때까지 앨런의 시합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벌레들을 처리하기 시작하지만 유가는 사탕을 공중으로 던져
흑 골렘을 소환합니다. 그녀는 미코나에게 장비를 착용시키고 미코나는 로이드와 호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로이드의 공격력이 더 높지만 대지 골렘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결국 로이드가 밀리기 시작하지만 멜핀이 끼어들어 로이드에게 격려를 해주고 마침내 골렘을 쓰러뜨립니다. 그 외에도 니오는 마리의 옷을 보여주고 변태적인 곤충처럼 행동하며 미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골렘에서 뛰쳐나와 아이템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유가가 골렘의 패배에 놀라는 동안 셀리는 브리트라의 봉인된 알을 훔치고 오지 않으면 벌을 주고 고문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나가서 그 즉시 싸움을 도와줘. 놀랍게도 그녀의 위협이 유가의 봉인보다 강력해서 유가는 스스로 풀려나고 알카도 원래 힘을 되찾았어. 유가는 도움을 청하려고 수와 쇼마를 받지만 그들은 로이드의 용감한 골렘과 메뚜기 몬스터와의 싸움을 촬영하느라 바빴어. 그들의 목표는 그를 인기 영웅으로 만들려는 거였고 곧 알카가 순간이동으로 나타나 마다라의 기술로 모든 곤충들을 없애고 유가에게 지금 끝장을 내겠다고 말했어. 하지만 쇼마와 수가 그녀를 구출해서 도망치게 해주고 수는 지금 그녀를 제압하고 싶었지만 영웅의 멋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 로이드가 편집해서 나중에 그녀를 만날 거예요. 그러자 왕국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알렌은 다시 한번 영웅으로 불리며 왕으로부터 왕국을 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로이드와 다른 이들은 마리의 집을 식당처럼 이용하며 알카는 막말로 그녀를 화나게 하고 로이드는 강한 병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전에서 온 아이가 초보 마을로 이사 온다는 이야기. 시즌 1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